안녕하세요. 김병재입니다. 리더의 매력. 어제 말씀드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의 환상의 파트너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 터미널입니다. 제가 특별히 스필버그 감독을 더 애정하는 건 아닌데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에는 스필버그 특유의 휴머니즘이 가득하다 보니 리더의 매력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터미널은 1988년도부터 2006년까지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무려 18년 동안 머물렀던 이란인의 실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 동유럽 작은 나라의 평범한 남자 빅터 나보스키는 뉴욕 J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바로 그가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고국은 유령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여권과 비자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가 머물 곳이라고는 공항밖에 없습니다. 공항 간부인 프랭크는 잠시 공항 국제선 환승터미널에 머무를 것을 요청하나 골칫거리인 빅터를 오래 머무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빨리 쫓아내야죠. if, 만약, 리더의 매력 속 미니 코너입니다. 리더님이 만약 빅터의 처지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절망적입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여권도 없어지고 생전 처음 와본 나라,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쫓아내고 싶어 안달이 난 프랭크만 있고 에이, 공항에서 뛰쳐나갈래. 무국적자를 기다리는 건 체포와 추방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아침에 제가 피곤한 질문을 드린 듯한데요. 사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믿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나를 나타내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처음 겪어보는 변화, 그리고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기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에이! 뛰쳐나갈래. 기다리는 건 더 큰 절망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갖춰야 할 리더님들의 매력 자산과 삶의 태도, 빅터의 여정 속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67번 게이트를 집으로 삼아 터미널에서 노숙을 시작하게 된 빅터. 우선 터미널에서 배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를 익혀야죠. 고국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인 영어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서점의 책자와 TV를 통해 스스로 배웁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찾습니다. 나름의 손재주로 공항 내부를 뚝딱뚝딱, 일거리를 찾아 조금의 돈도 벌게 되고 반환이 안 된 수십 대의 카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얻은 동전 등으로 식사도 해결합니다. 공항 생활에 적응이 조금 되고 나서부터는 터미널에서 돕습니다. 공항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승무원 아멜리아도 도와주게 되고 입국 심사관 토레스를 짝사랑하는 엘리케를 도와 사랑의 메신저 역할도 하고요. 몸이 아픈 아버지 약을 구해오다가 서류를 깜빡해 체포당할 위기에 처인 러시아인도 구해줍니다. 지킬 건 지킵니다. 프랭크는 여전히 빅터에게 경비에 공백이 있다며 뉴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불법 입국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우리의 우직한 빅터는 규칙을 지킵니다. 이런 빅터의 일거수일투족을 공항 직원들은 CCTV를 통해 보게 되고 빅터의 성실함과 솔직함, 자상함과 배려에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경비원, 입국 담당자, 승무원 등등 친구가 하나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핵인싸가 되어가게 되죠. 리더님들, 빅터의 터미널 속 여정, 무국적 노숙자에서 터미널한 핵인싸가 되어가는 빅터에게서 우리는 다양한 매력 자산을 배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배움.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입니다. 빅터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어를 배워 공항 직원들과 조금씩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9개월이 지날 때쯤에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리더님들도 의사소통의 새로움과 변화를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디지털 시대,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조드립니다.
사용하시는 언어도 조금은 젊게, 그리고 사용하시는 의사소통의 수단도 새로운 세대에 맞게끔요.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글을 적어 보내면 이 친구들은 이모티콘을 막 날립니다. 예, 주로 감사, 사랑, 그런 겁니다. 네. 과거의 의사소통이 주로 말과 글이었다면 이제는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도 이미지로 그리고 영상으로 리더님의 생각과 행동, 생활과 매력을 표현하고 소통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블로그가 될지 페북이 될지 인별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핵인싸까지는 몰라도 인싸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 나섬. 나의 일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스스로의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스스로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져서 하는 것보다 찾아서 하는 일이 더 신나고 즐거운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도움. 무국적 노숙자 빅터에게도 남을 도울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물며 국적도 분명하고 노숙하지 않는 우리들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곳간을 더 채우려고만 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리더님들이 가지신 것들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 기회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빅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위의 달콤한 유혹에 굴하지 않고 리더님만의 규칙, 신념은 꼭 지키셔야겠죠. 리더님, 이러한 여정의 끝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주위에서 나서서 빅터의 마지막 여정을 진심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공항 거주 9개월째, 고국의 내전이 끝나 돌아갈 수 있게 되지만 빅터는 뉴욕으로 온 이후 뉴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시 비자를 통해 뉴욕으로 가려 했지만 담당 책임자인 프랭크는 고국으로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버티는 빅터에게 공항 친구들의 해고까지 들먹이니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떠나려고 하나 청소부 할아버지는 본인이 추방될 수 있음에도 비행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체포 명령을 받은 경비원은 코트를 벗어주며 배웅해 줍니다. 이런 따스한 멘트를 전하면서요. 결국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받는 빅터를 프랭크도 어찌할 수 없이 보내줍니다. 재즈를 좋아했던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소원인 사진 속 위대한 거장 57명의 사인.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인을 얻지 못한 베니 골슨을 뉴욕에서 만나 사인을 받고 나보스키는 택시 안에서 57명이 사인에 담긴 캔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I'm going home. 터미널은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별과 기다림과 만남과 머무름이 있는 어찌 보면 리더님과 저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빅터가 보여준 긍정적 도전정신과 지적 호기심으로서의 적극적인 배움, 공감과 소통, 배려와 신념으로 가득한 품격 있는 태도 등의 다양한 매력 자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배우고 찾고 돕고 지키는 모습, 리더님들께서도 필요한 매력 자산을 개발하시고 묵묵히 실천하시게 되면 빅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리더님 주변에서 CCTV를 통해 리더님을 보시고 리더님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도우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리더님 곁으로 모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시대 의사소통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 리더님들께서는 어떠한 방식,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의 적응 노력을 하시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패터슨입니다. 포스터가 참
편안해 보입니다. 패터슨의 편안한 일상 속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편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